자, 이 시간은 398페이지입니다. 교재 저당인데 앞전에 그 용의권에서 한 문제, 저당과 근저당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우선 저당권의 의의를 보시면 저당과 근저당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상 그림이 이렇죠.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죠. 항상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돈 1억을 빌립니다. 채권자 쪽이 여러분 실무에 가셔도 등기부상에 보면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이고, 은행.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내가, 요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앞전 시간에, 지금 저당이지만, 앞전 시간에 지상권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지상권자,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자, 전세권 임대차에서는 빌리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내가,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채무자가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리고 여러분 집을, 토지나 건물인데 주로 이제 건물 가지고 예를 들죠. 요 건물을 채권자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럼 여기 채권자 쪽이 이제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은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등기부에 보면 등기할 때 이제 요 건물 등기부 얼구에다가 저당권자, 은행 명의로 저당권이 등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당권자는 채권자 쪽이지만 저당권자는 그죠? 요 채무자가 이제 저당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 이야기하죠. 그 저당 의에 있지만 제3자, 물상 보증인 말이죠.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이 제3자가 자기 요 건물에 저당을 잡아주는데, 요게 X 건물, 요게 이제 Y 건물, 요렇게도 설명이 되죠. 나중에 공동 저당 있죠. 요 두 개의 건물을 공동 저당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제3자를 물상, 자기 물건 위에 보증을 있죠. 물상 보증인입니다. 보증을 썼다고 물상 보증인 그러고요. 또 하나는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저당을 설정해주면 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제3자가 저당을 설정해주면 요 제3자가 저당 설정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림에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고 설정자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그림 이야기했죠. 채권자 쪽과 그 다음에 채무자나 제3자 쪽, 요걸 이제 항상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의 목적은 토지 건물인데 여기까지 또 이제 설명드렸죠. 채무자 소유인 요 X 건물과 제3자 소유인 요 Y 건물을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두 개 이상, 일단 공동이라는 말이 그죠?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저당을 잡는데, 요 공동저당이 또 우리 시험에 민법에서는 공동저당 잡았을 때 경매, X 건물이나 Y 건물 중에 두 개를 동시에 경매 붙일 수도 있고, 각각 이 건물 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공동저당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는데 우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갈 겁니다. 우리가 저당 등기부에 보면 그냥 저당이 있고 일반 보통의 저당, 우리 책에는 그 저당권에 의해 보통의 저당만 설명하고 있죠. 이게 근저당이라면 민법에 근저당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 피담보 채권, 이걸 1억을 있죠. 지금 은행 가서 여러분 돈 1억을 빌리는데 요 1억을 그냥 채권이라 그러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은 저당으로부터,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를 받고 있다, 입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는 요 피담보 채권은 이 채권이 피담보, 담보를 입고 있다, 저당권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요 피담보 채권 1억이 근저당에 가면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럼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민법 조문과 민법 책 조문에 근저당일 때는 채권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놓고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요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그 저당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근저당이란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려고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요 최고액까지 1억이면 요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이 근저당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공부하실 때 저당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 저당이 앞에 했던 용의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민법 시간에 저당을 잘 이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선 앞전에 그죠? 시험에 소개하면요, 그냥 저당도 시험에 나오지만 근저당 이거를 좀 잘 냅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 저당과 근저당이라는 거를 그죠? 여러분 비교할 때, 뭐 비교하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근저당일 때 등기할 때 뭐를 등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근저당에 약정된 존속 기간이 있죠, 여러분. 근저당 기간이 있고 변제기가 있는데, 일반 존속 기간은 저당이 언제까지 존속한다 이 기간이고, 변제기 있죠, 여러분. 이 변제기는 기간은 등기하지만 변제기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근저당일 때. 자, 근저당 물었을 때 이제 옳은 지문으로 물을 때 근저당 약정된 존속 기간은 등기사항이고 변제기 이거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저당하고 달라요. 그래서 존속 기간만 등기하면 되고 변제기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근저당일 때는. 요걸 물었죠. 그러니까 기간은 등기사항 아니다 그러면 X고,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닌데 이다 그러면 또 X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연배상, 여러분 이 사람이 채무자가 그 돈을 안 갚았을 때 지연배상이라는 거는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가 붙죠. 이런 지연배상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채권 최고의 1억 속에 최고액 속에 이자 그 다음에
연체, 돈을 원금과,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았을 때, 이거 이자도 붙지만 연체 이자도 붙죠.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 지연 배상금은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 안 해도 그럼 어디까지 다 받느냐? 채권 최고액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매가 이게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붙으면 자 지금은요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때 자 건저당 있죠. 일반 저당이 아니고 오늘은 책에 없는 지금 요 기초 입문서는 빠진 건저당을 가지고 잘 물으니까 건저당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립니다. 기간, 변제기, 이자 이런 게 등기되느냐? 기간은 건저당이 언제까지 존속한다는 기간은 등기하지만 변제기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건저당일 때는. 그 다음에 이자 이거는 이자, 연체 이자 이거 얼마까지 받아내는지 이건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채권 최고액 1억 속에 이게 다 이자, 연체 이자가 다 포함돼서 민법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자와 연체 이자가 저 최고액 1억을 넘어가 버리면 요 1억까지만 배당을 경매가 됐을 때 배당받을 수 있고 만약에 채권 최고액의 미달 원금과 이자가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까지만 배당받고 1억을 넘어가 버리면 그 1억을 넘어간 금액은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매가 됐을 때 그죠? 저당권 실행 방법은 저 채무자 쪽이 돈 안 갚으면 채권자 쪽에서 경매 이 부동산에 여러분 집에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드렸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저당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도 충분히 또 저당과 건저당 내용을 또 배우고 오셔야 제가 또 등기하는 거를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요 그림 전체 지금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까지 소개했지만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저당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 그림 또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 각종 등기에 보면 무슨 변경 등기 있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전체를 보십시오.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멸실 요거는 제가 변경 등기하면서 따로 설명드리고 넘겨보시면 그 400페이지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리고 401페이지에 권리 변경 이렇게 변경 등기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경정 등기가 있고 401페이지 맨 밑에 그 5번 그리고 또 중요한 말소 등기 그리고 403페이지에 말소 회복 등기 여기까지 중에 늘 예상 문제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말소 등기 있죠. 요거를 예상을 문제로 예상하시고 말소 등기 중심으로 출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앞전 시험에서도 말소 등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기 등기 있죠. 여러분 404페이지고 부기 등기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요거 각종 등기 하면서 제가 소개하고 가등기 이제 중요한 마지막 예상 문제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하면서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도 설명드릴 거고 그죠?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 등기와 이의 신청까지 그 410페이지까지 남았습니다. 이 시간하고 이번 타임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나머지 각종 등기를 전체를 소개할 겁니다. 자, 399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등기 1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여러분 요 그림 있죠? 제가 또 등기부 그릴 겁니다.
항상 여러분 뭐 직접 안 그리셔도 되고 보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표제부입니다. 여러분 등기부 맨 먼저 나오는 표제부 등기인데 이 표제부에다가 부동산 표시가 되죠. 표시번호입니다. 여기는 등기부에 보면 실제 앞전에 이제 등기부 여러분 소개했죠. 1번 표제부 1번 이게 표시번호 1번 적고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적어지고 건물 등기부면 건물 소재 지번 건물의 이제 그 내역인 건물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토지 건물이 표시가 되죠. 그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토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는 토지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1번 다음에 2번을 쓰는데 그 의에 보면 토지 같으면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토지에 무슨 여러 가지 있죠. 분할,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토지 분할.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건물 같으면 건물에 뭐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물의 증축, 개축, 무슨 재축, 이전 이런 변경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의 증축입니다. 이에 따른 변경, 토지, 여러분은 요 두 가지 우선 지금은 토지 분할,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그 책의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표제부 여러분 항상 이 그림 할 때마다 또 그리는 그림인데 표제부 보고 계시면 됩니다. 표제부에 토지, 건물,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다가 이 부동산 표시가 변경된다 할 때 예가 항상 공부하실 때는 예 있죠. 예를 들면 할 때 우리가 예를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토지 같으면 분할, 건물 같으면 증축인데요. 이 토지, 건물, 분할,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고 이건 표제부에 합니다. 요거 다음 뒤에 나오는 표제부에는 첫 번째 묻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1번 표시번호 2번 이게 이제 독립된 등기로 합니다. 표제부에는 요거 이야기했죠, 한번. 부기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요. 주등기고 부기등기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물었던 게 하나가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그 뒤에 부기등기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부기등기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등기 물었을 때 이 표제부 등기 중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부기등기 하지 않는 거 답이었죠. 주등기로 하니까 1번, 2번. 또 요거 좀 이따 나오는요. 멸실 있죠. 부동산이 멸실이 되면 멸실 등기 하는데 표제부에 저것도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부에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 또 하나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기 전에 여기는 대장 정리라는 말은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대장 정리 요걸 먼저 하고, 대장 등기할 때, 요 변경 등기할 때 대장을, 토지 같으면 토지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장을 기준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순서가 우리 배웠던 토지가 분할되면 지적법에 따라 토지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요 대장을 제공하라. 그리고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요 변경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되고요. 신청 의무가 요건 1개월입니다. 토지가 분할된 날로부터 건물이 증축이 되며 증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거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느냐? 그러나 과태료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만 돼 있고요. 과태료 부과는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소개한 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이런 식으로 묻게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멸실 있죠, 여러분. 그 방금 2번에 399페이지 맨 밑에 멸실 등기를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데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이 됐다. 그러면 전부 멸실됐다 할 때 토지 같으면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토지가 멸실되는 거는 전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 토지가 바다가 됐다.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시킵니다? 말소. 그리고 이 토지 등기부상에는 멸실이 됐으니까 토지 전부가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건물은 멸실되는 게 건물 전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건물이 자연적으로 화재나 지진 등으로 건물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 건물 자체를 건물주가 다시 짓거나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요. 그러면 그 건물 철거가 되면 그것도 멸실된 거죠.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토지 건물의 전부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전부가 참 없어지는 경우고 일부가 멸실되면 그건 일부는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고 전부 있죠. 토지 건물에 전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 하는데요. 자, 앞전에 우리가 시험에 보면은요, 요런 거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 멸실 등기 할 때도 대장, 토지가 바다가 되면 대장 정리, 대장부터 먼저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 정리하고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요. 1개월, 요 변경, 표제부여하는,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놓고 하는 설명 있죠? 표제부여하는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지만, 요 과태료, 요거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요거를 과태료 부과되는지 물으면 멸실 등기 저것도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건물의 경우에 또 하나 물었던 게 앞전 시험에도 그죠? 건물의 경우에 요 멸실 등기를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등기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 자,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돼 있다면, 보세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가 돼 있다면, 그것도 멸실 등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건 일월이 아니고, 그건 지체 없이 이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이 되면 그거는 1개월이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을 때 그것도 멸실 등기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문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두 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멸실 등기 있죠. 요 둘. 요거는 항상 표제부 있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요거. 표제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죠. 400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교재 3번 있죠. 맨 밑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건 이제 갑구입니다. 여러분, 설명 먼저 들으십시오. 이제 등기부 중에 갑구가 있죠. 표제부 다음에. 물론 나중에 얼구도 나오지만 주로 묻는 거는 갑구에 소유자가 등기 명인 그러면 갑구 1번에 소유자 갑이 등기가 돼 있죠. 갑의 명의로, 갑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1의 1인데 요거 나중에 부기 등기입니다. 1의 1. 요 1의 1로 시험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묻습니다. 개명, 이름, 개명이라는 게 여러분 소유자 갑의 이름이 개명이 됐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주소 있죠. 소유자 주소가 요 갑의 주소가 적어져 있는데 이사, 전거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주민등록상에 전거라는 말은 주민등록을 옮겨 갔다. 그죠? 전거하고 전입신고하면 주소가 바뀌죠. 그 변경 등기입니다. 이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데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거는 시험에 묻는 게 요거 있죠. 1번 소유자 갑의 등기 밑에 1의 1 부기 등기 하는 거죠.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면 항상 이 이야기 하죠.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면 1 다음에 2 소유권이 이전돼 갈 때는 1에서 2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고 소유자는 그대로 있고 갑의 개명이나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변경 이런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죠. 1의 1로. 이걸 가장 많이 묻는다고 했죠. 부기 등기 물을 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 등기 하느냐 우리 책에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그때 요 등기 명인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 방금 앞에 부동산 변경, 표시 변경이나 멸실 저런 등기들은 주등기로 한다 그랬고요. 이건 언제나 부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무슨 신청 의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개명이 되고 주소가 바뀌었을 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냐라고 물으면 이건 신청 의무도 없고 신청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게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개념만 아시고 권리 변경이 있죠. 여러분 401페이지고 권리 변경 요거는 자 이제 얼구입니다. 갑구 다음이 이제 얼구죠. 여러분 얼구에
등기된 권리들. 앞전에 여보 1번, 2번 뭐 전세권 저당인데 저당부터 먼저 할까요? 1번이 저당이 들어와 있고 1억에 요 1억이 채권액,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전세권이 또 1억에 들어와 있죠. 등기한 권리의 순위, 이게 1번 저당, 2번 전세, 아니면 반대로 1번이 전세권, 2번이 저당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등기되어 있던 저당권 아니면 전세권 가지고 제일 많이 묻습니다. 이 권리 변경 등기는요. 요 1억이라고 하는 채권액 있죠. 이게 이제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 주로 감액이 아니고 증액에 따른 변경, 저당권 변경 등기 아니면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전세금을 증액했다, 올려달라. 여러분 처음에 저당 같으면 1억을 빌렸다가 나중에 추가로 뭐 1억 5천, 2억, 1억에서 5천이나 1억을 더 빌리면 1억에서 1억 5천, 2억으로 채권액이 증액이 되고 전세금 이것도 1억, 전세금 1억에 들어갔다가 1억 2천, 1억 5천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변경 올려주고 변경 등기 하는데요. 제일 많이 묻는 거, 앞전 시험에도 1번 저당권자가 채권액 증액에 따라 요거 보세요. 1억이었는데 1번이 1억 5천으로 요렇게 1억 5천이라는 거는 처음에 1억을 빌렸다가 1억 5천으로 증액하고 변경 등기를 하는데 요거 할 때 후순위자 1번 저당권자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하면 요에 따른 변경 등기 할 때 후순위자인 전세권자가 있으면 요 전세권자의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전세권자의 성락이 없으면 성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 여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인데 여러분 성락해주면 2번 전세권자가 1번이 저당권자가 1억에서 1억 5천으로 채권액을 증액하고 이거 변경 등기할 때 2번이 후순위자가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성락해주면 1에 1이고 등기할 때 부기등기하고 이 성락 안 해주면 2번 전세권자가 이거 성락을 안 해주면 3입니다. 차이는 여기까지만 묻습니다. 3번입니다. 자, 1에 1, 그 다음에 3번. 요런 이야기인데, 그럼 1에 1과 3번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만은, 차이는, 만약에 이게 경매, 이게 저당권자한테 돈 1억이나 1억 5천을 안 갚아서 경매가 들어오면 1억의 채권액이 1억 5천으로 증액이 돼서 변경 등기할 때 1에 1 부기등기 있죠. 1에 1로 등기되어 있으면 1번으로서 1억 5천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3번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요. 다르죠. 1번이 1억을 배당받고 2번이 전세금 1억을 또 배당받고 3번으로 나머지 5천, 나머지 5천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요 차이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묻질 않고 시험에 묻는 거는 1번 저당권자가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할 때 후순위자 2번 전세권자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성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성락하면 2번이 후순위 제3자가 성락해주면 부기등기, 성락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걸 묻는 것입니다. 앞전 시험에 여러분 31회 때도 이걸 물었죠. 들어보세요. 권리의 변경 등기, 그냥 권리 변경 등기 물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으로 안 묻고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자는 성락이 없다. 성락이 없다고 물었습니다. 성락이 없으면 무슨 등기해야 됩니다. 주등기인데 성락이 없으면 없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자, 성락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X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성락이 없으면 무슨 등기해야 된다, 여러분? 주등기 요거. 주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소개했고, 또 권리 변경 등기 하실 때, 또 보실 때 저당권 아니면 전세권, 요거 채권액이나 전세금 증액, 요걸 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머지 다른 예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경우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등기라고 보십시오. 401페이지. 의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경정등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변경등기와 같이요. 자,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되고 그랬죠. 완료됐다는 것은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 이런 등기가 기입이 되고, 기록되고, 그 기록된 후에 등기상 일부에 대한 무슨 착오로 등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빠진 부분 있죠. 등기해야 될 사항을 빠뜨렸다는 거죠. 한자로 유루라는 말을 쓰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그와 등기와 실체 관계가 원시적이다. 여러분, 원시적으로 불일치한다. 그때 원시적이 처음부터 잘못 등기해서 등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죠. 고치는 것을 무슨 등기라 합니다. 경정. 자, 변경 등기 이거는 방금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변경 등기는 후발적 불일치라는 말이에요. 후발적. 이 후발적이라는 말은 후발적. 등기가 되고 나서 등기된 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기가 된 후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고, 경정 등기 이거는 원시적. 여기 후발적, 원시적. 이 말만 잘 구분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원시적이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잘못 등기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 잘못 등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거고,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다.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경정 등기를 직접 묻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앞전 시험에 경정 등기를 우리가 물으면서 뭐라고 나왔냐,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갑니다.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 여러분, 등기 명의인 나오면 갑에, 등기 명의인 갑에 표시 변경 등기 하였을 때, 요런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요런데, 변경 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소개했죠. 지적법에서. 요런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그죠? 이거를 각 지적소관청 등에 알려준다. 알려준다는 거는 지적소관청에, 그죠? 소유자 변경하라고 알려준다. 그랬고, 또 하나, 등기상 변경이, 이제 틀린 지문 하나가,
등기 후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겨. 자, 여기 들어보세요. 소유자 등이 바뀐 게 아니고 소유자에 관한 개명, 주소 변경으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등기가 그게 변경 등기다 그래야 되는데 경정 등기한다. 자, 변경 사항이 생겼다 그래 놓고 경정 등기한다 그러면 틀리죠. 당연하죠.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개념, 용어를 묻는 지문도 앞전 시험에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걸, 요건 이제 등기 종합 문제, 변경이냐, 경정이냐, 이걸 물을 때 종합적으로 묻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죠. 책에 여러분 그 402페이지에 말소 등기를 보십시오. 표제부 갑구 얼구 중에 주로 얼구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요 돈 1억을 다 갚았죠. 돈을 다 갚거나 해서 저당이 소멸하면 요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거 돈 1억에 전세 들어갔다가 기간 만료, 전세권 기간이 만료돼서 나올 때 그때 이제 말소 등기 해주고 요거 말소 등기 해주고 나가야죠. 그때 저당권 전세권 1번 저당 2번 전세권이 전부 권리가 소멸하면 그건 말소 등기를 하는데 앞전 시험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개념 설명을 하고 갑니다. 말소 등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직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말소 등기 절차 이런 절차도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말소 등기가 뭐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있죠, 여러분. 이거는 방금 말소 등기에 이어서 1번, 2번, 1번 저당, 2번 전세권이 말소가 됐는데 잘못이라는 거는 말소되지 않아야 될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말소가 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 이게 말 그대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소 회복 등기도 출제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 말소 회복 등기가 뭐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절차들이 있겠지만은 시험에서는 말소 등기 중심으로 대부분 나오고 말소 회복 등기 같은 거는 뜻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다. 요런 말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404페이지 부기등기 요거는 원래 등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쭉 봤지만 표제부에 1번, 2번, 3번 표제부 등기는 부기등기 하지 않는다. 부동산 변경, 멸실 등기 이야기했고요. 갑구에 원래 등기는 1번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 이건 당연히 주등기죠. 그러나 소유자 갑의 개명이나 주소 변경에 따른 이런 변경 등기는 요건 언제나 1에 1 부기등기 그랬고요. 주등기 부기등기 물을 때 말입니다. 을구에 이거 아까 오늘 이 시간에 했던 1번 저당권자의 채권의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 할 때 후순위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있으면 부기, 승낙 없으면 주등기죠. 부기등기로 하는지 주등기로 하는지인데 원칙은 등기는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책에 주등기로 하는 걸 쭉 적고 부기등기 하는 걸 적었지만 이거는 나중에 뭐 암기 이야기 했죠. 어떨 때 부기등기 하는지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 이 등기부를 보면서 제가 어떨 때 부기등기 하는지를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앞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권리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인데 승낙이 없어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X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또 부기등기 이거는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전체를 다 나중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소개하고요. 기초 입문반이고. 자, 중요한 이제 가등기가 남았고요, 여러분. 가등기 설명드리고 가처분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 소개하고 구분건물 등기는 우리 앞전에 등기부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개하고 마지막 거 이의신청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맨 끝에요. 여기까지 해서 남은 이번 타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등기부터 나머지 남은 부분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